안녕하세요. 결혼한 지 7년 차인 주부예요. 다정한 남편을 만나 행복할 줄만 알았던 제 삶이 변화가 된 건 결혼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였어요. 결혼 전 그렇게 절 예뻐하셨던 시어머니는 결혼하자마자 바로 돌변하셨죠. 친구들이 시어머니는 아무리 잘해줘도 시짜다. 그러니 너무 믿지 말라고 했을 때도 결혼 전에 이 일이 제 일이 되리라곤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가부장적인 사람이었어요. 남자는 주방 일에 얼씬도 하면 안 되고 무조건 여자가 해야 한다는 주의 말이에요. 그렇게 잘해줘도 시자는 시자더라. 그러니까 결혼하고도 너무 잘하려고 하지 마. 준우 씨 좋은 사람이지만 시댁이 그렇게 잘할 필요도 없다니까. 그냥 딱 네 할도리 하면 끝이야. 나 사는 거 보면 모르겠니? 고단하다, 고단해. 그래? 그냥 그래도 잘해주시니까 나도 잘하도록 노력은 해봐야지. 그래도 조언 고마워. 네가 먼저 시집가서 이렇게 이런저런 얘기해주니까 너무 좋다. 아직 결혼한 지 며칠밖에 안 됐는데 아직까진 그래도 잘해주셔. 다행이지 뭐. 그래, 겪어봐야 한다니까. 어쨌든 너만은 내 길을 가질 않길 바란다. 그래도 결혼하니까 얼굴은 좋아졌는데? 준우 씨가 잘해주나 봐. 남편 사랑 듬뿍 받고 아주 좋아 보이는데? 그래도 남편도 어찌됐건 남의 편이여. 알겠지? 명심해. 결혼 후 며칠 만에 친구를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죠. 먼저 시집을 간 친구는 저에게 이런저런 시집에 대해 조언을 해주었어요. 전 저에게 일어나지 않을 일이라 생각하며 그냥 웃어 넘기기도 했죠. 하지만 친구가 해준 조언은 틀리지 않았어요. 아파트 옆동에 사시는 시어머니는 하루가 멀다 하고 절 불러내셨어요. 그리고 온갖 잔심부름을 시키기 시작하셨죠. 처음엔 첫 며느리라 잘하려고만 했어요. 하지만 어머님은 절 불러내는 게 습관이시더라고요. 이게 쌓이다 보니 저 역시도 어느 정도 선에서 거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거절을 하기 시작하자 시어머니는 강압적으로 나오시더라고요. 정말 당황스러웠어요. 예, 집 가는 길에 우리 집 좀 들렀다가 청소기질 좀 해주고 가렴. 너희 집이다 생각하고 말이야. 괜찮지? 몇 시까지 올 거니? 네? 청소기질요? 저 오늘 퇴근하고 집에 가면 7시 넘을 것 같은데. 너무 늦지 않나요? 꼭 해야 해요, 청소기질을? 오늘 도우미 아주머니 일이 있어서 쉬는 날인데 그럼 청소기를 누가 돌려? 나 먼지 알레르기 있어서 이런 거 하면 안 돼. 그럼 제가 도우미 이모님 쉬는 날마다 한 번 더 불러드릴게요. 저도 사회생활 하는지라 바쁘거든요. 죄송해요. 뭐야? 무슨 이런 간단한 일을 하는데 또 한 명을 쓴다는 거야? 네가 와서 하면 될 것을. 끊는다. 무조건 들려서 청소기질 해. 시어머니의 대답에 어처구니가 없더라고요. 굳이 저를 불러서 청소기질을 시켜야 하나 싶기도 했지만 먼지 알레르기 때문에 청소기질을 못한다는 시어머니 말에 알겠다고 대답하고 그날 일 끝나자마자 집에 들러 청소기질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한번 해주다 보니 어머님은 절 도우미처럼 부르시더라고요. 좀 어이가 없더라고요. 이것이 점점 화로 쌓이기 시작했어요. 한번 습관이 되면 애초에 습관으로 자리 잡을까봐 좀 걱정스럽더라고요. 시어머니는 그 정도로 절 매번 불러대셨으니까요. 나 어묵조림 먹고 싶은데 어묵 냉장고에 있으니까 조림 좀 해놓고 갈래?
온 김에 그냥 다 해놓으면 좋잖아. 안 그래? 어머니, 저 일하는 사람이에요. 뭐 제가 당연히 해드릴 순 있지만 굳이 일 끝나고 자꾸 이렇게 부르시면 저 곤란해요. 뭐가 곤란하다는 거야? 내가 왜 옆동에 아파트 해줬는데? 너희가 같이 사는 거 부담일까봐 그래도 가까이 해준 건데 이런 것도 못 시키면 내가 며느리를 왜 얻은 거야? 너 며느리 돌이라고 모르니? 너 이렇게 앞뒤 구분 못하는 애였어? 네? 그럼 일부러 이렇게 시키려고 아파트를 옆동으로 해주신 거예요? 어머니,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그리고 아주머니 계시잖아요. 일 끝나자마자 매번 부르시는 거 불편해요. 저도 이렇게 어머님한테 얘기해서 얼굴 붉히는 거 싫어요. 네가 본색을 드러내는구나. 남은 부리는데 한계가 있는 거야. 내 식구가 편하지 남이 편하겠니? 월급 받고 또박또박 지 할 일만 하는 남이랑 내 것처럼 일하는 내 식구랑 가냔 말이야. 어쨌든 이제 서로 성향을 알았으니 나한테 잘 맞춰라. 아니요, 죄송해요 어머니. 매번 이렇게 못해드려요. 반찬 가게 요 앞에 있으니까 제가 어묵조림 사다 드릴게요. 어머님은 그렇게 저에게 모든 걸 다 맞추라고 했어요. 요즘 시대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싶었죠. 결혼 후 저흰 신혼여행을 따로 가지 않았기 때문에 결혼 후 며칠 만에 일어난 일이었어요. 절 며느리가 아닌 본인의 수족처럼 부렸으니까요. 이 부분을 남편에게 말을 하였고 남편은 저 대신 어머님께 이런 일은 좀 아닌 것 같다고 똑부러지게 얘기를 하였습니다. 다행히 남편도 어머님을 이해하지 못하더라고요. 하지만 남편은 별 도움이 되진 못했어요. 어머님이 워낙 화가 많은 사람이었기에 어머님에게 따끔히 얘기를 하다가도 어머님 말에 휘둘리기 일쑤였으니까요. 정말 하루하루가 스트레스인 나날이었습니다. 나도 일하는 사람인데 일 끝나고 매번 집에 불러서 집안일 시키시는 어머님 좀 아니지 않아? 내가 무슨 집안일 하려고 결혼한 것도 아니고 어머님한테 말씀드려도 내 말은 듣지도 않으셔. 자기가 말 좀 해줘. 나 진짜 이건 아닌 것 같아 정말. 아, 엄마가 왜 그러시지? 원래 그러시지 않거든. 내가 엄마한테 잘 얘기해 볼게. 그러니까 너무 화내지 마. 엄마도 그냥 며느리 생겨서 좋아서 그러시나? 원래 안 그러시는 분인데 참. 어쨌든 내가 잘 얘기할 거니까 스트레스 받지 마. 남편은 제 이야기를 듣자마자 시어머니에게 달려가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시어머니는 남편이 찾아오자 노발대발하시면서 저에게 쌍욕을 퍼부으셨어요. 순식간에 이게 무슨 일인가 싶더라고요. 너무 화를 내시니 제가 잘못했나 싶기도 했어요. 어머니에게 전 며느리가 아닌 그냥 이 집의 몸종과도 같은 존재더라고요. 그날 어찌나 화를 내시던지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아니 엄마가 그렇게 미소 매일 불러대면 미소도 회사 생활하는 사람인데 힘들어요. 그러니까 엄마 아주머니한테 시키시고 미소는 그냥 두셨으면 해요. 결혼한 지도 얼마 안 됐는데 처음 결혼하는데 미소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네? 뭐야? 아니 미소가 너한테 그렇게 말하라고 시키디? 예, 네가 말해봐. 네가 불만이면 네가 말을 해야지. 내 애들 앞세워서 지금 나랑 우리 준우 사이 갈라놓으려고 하는 거야? 아주 너 여우 같은 애다. 그렇게 안 봤는데 아주 못된 버릇이 있어. 어머니,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여우 같다뇨. 제가 몇 번이고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어머님이 제 말을 들어주시지 않으니까 그렇죠.
저도 정말 어머님이 이러신 분인지 전혀 몰랐어요. 저야말로 충격이네요, 어머니. 기가 막혀 정말. 그래, 엄마. 너무 흥분했어. 진정해요. 내 말은 그게 아니라 우리들도 사회생활하는 사람이니까 좀 고려해 달라는 거죠. 네? 그게 그거잖아. 너 얘가 뭐라고 했길래 이렇게 변한 거야? 너 내 아들 맞아? 참나. 아주 몇 번 풀어먹었다고 아주 날 잡아먹겠다. 어쩜 이렇게 얘가 여우 같아? 하는 짓 보면 딱 나온다니까. 그렇게 여우짓 하는 거 아니다. 알겠어? 어디 여우짓을? 결국 저희들의 대화는 싸움으로 끝이 났어요. 집에 와 제가 뭘 잘못했는지 생각을 해봐도 전혀 모르겠더라고요. 남편과 잘 지내기 위해서 그냥 그러려니 하고 지내야 하는 건지, 아니면 이럴 때마다 어머님과 트러블이 있어야 맞는 건지 싶더라고요. 워낙 누구와의 언쟁을 극도로 싫어하는 저로서는 이 사실이 정말 고통스럽더라고요. 최대한 트러블이 없게끔 지내야겠다고 생각했죠. 내가 더 나이가 어리니 그냥 내가 먼저 사과를 드리자 생각을 했어요. 어차피 안 볼 사이가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얼굴 붉혀봤자 저만 손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내린 결정이었어요. 어머님은 제가 사과드리자 당연하다는 듯 받더라고요. 어머님, 그날 일은 죄송했어요. 저도 너무 화가 나는 바람에 준우 씨한테 쏟아 부었네요. 그러니까 우리 다시 잘 지내봐요. 그래, 진작 이렇게 나와야지. 내가 그날 얼마나 어이가 없던지. 솔직히 말해서 여자가 시집을 왔으면 고분고분 해야 하는 거야. 알겠어? 나도 그렇게 살았다. 그러니까 너도 그냥 그렇게 지내면 나랑 트러블 날 거 하나도 없어. 알겠니? 물론 내가 생각을 해봐도 네가 너무 우리 아들에 비해 딸리지만 어쩌겠니? 우리 아들이 네가 좋다는 걸. 그래서 받아들인 거야. 네? 딸리다뇨? 어머님, 저 좋은 대학교 나와서 지금 좋은 회사 다니고 있어요. 뭐가 딸리다는 건지 좀 어이가 없네요. 그걸 모르는 것도 기가 막히는구나. 주제를 몰라도 너무 몰라. 어쩜 그렇게 주제를 모르니? 우리 아들 유학까지 갔다 와서 여자들이 줄 섰는데 너 좋다고 해서 허락해줬더니만 선자리가 얼마나 들어온 줄 아니? 근데 널 데려온 거야. 알아? 어머니, 회사는 제가 더 좋은 데 다니는데요?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 누가 기울고 기울지 않고가 어디 있어요? 있다니까. 어쨌든 그 많은 선자리 중에 너 데리고 온 건 솔직히 마음에 진짜 안 들었어. 그런데도 선택한 거야. 알겠니? 이제 잘 알았으니까 나한테 잘 맞추길 바란다. 죄송하다고까지 했으니 또 나 실망시키는 일은 없겠지? 어쨌든 그만 얘기하자. 어머님의 말이 어처구니가 없었지만 더 이상 싸우기 싫어서 어머님과 대화를 마무리했어요. 그리고 왜 지금까지 저를 그렇게 한여로 부리셨는지에 대한 답이 나오더라고요. 어머님은 남편보다 제가 한참 미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저를 부려먹었던 거죠. 이제야 모든 의문점이 풀렸어요. 그리고 어머님이 조금 정상이 아니시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지요. 이런 일이 있고 나서도 어머님은 절 종부리듯 계속 부리기 시작했어요. 전 처음엔 모든 말들을 들어주었지만 점점 잘라내기 시작하였고요. 어차피 이래도 난리 저래도 난리인 시어머니를 상대할 수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적당한 선에서 잘라내야겠다고 생각했죠. 오늘 우리 집 와서 미나리 좀 다듬어라. 미나리를 많이 샀는데 나 이런 거 할 줄 모르거든. 와서 좀 다듬어. 오늘 못 가요, 어머니. 저 오늘 회의 때문에 야근할 거거든요. 준우 씨 보낼게요. 준우 씨도 살림 잘하니까. 그럼 끊을게요. 뭐야? 이게 진짜? 네가 와야지 어떻게 우리 준우가 이런 걸 다듬으라는 거야? 잔말 말고 와. 알겠어? 안 오기만 해봐. 전 못 간다고 했어요. 오늘 중요한 회의예요, 어머니. 준우 씨 오늘 일찍 끝난다고 하니까 준우 씨 보낼게요. 그래, 너 이렇게 나온다 이거지? 너 내가 가만히 있을 줄 알아? 오늘 안 오면 너 죽고 나 죽는 거야. 알겠어? 꼭 들려라. 본인 말만 하시고 전화를 끊으셨고, 전 그날 미나리를 다듬으러 가지 않았죠. 어머님은 그날 사건을 계기로 또 한 번 뒤집어지시더라고요. 그리고 이날 저희 친정엄마에게 전화를 걸어 제 욕을 그렇게 하셨더라고요. 진짜 눈물이 나왔습니다. 저희 엄마가 무슨 죄길래 이런 전화를 받았는지 말이에요. 저희 엄마는 차마 사돈인지라 죄송하다고만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엄마의 마음이 어땠을지 감히 헤아려지지가 않아서 눈물이 나왔어요. 그리고 시어머니가 원망스럽고 남편도 다 싫어지더라고요. 아니 애를 어떻게 가르쳤길래 시어미 말을 개똥으로 알아요? 나 진짜 어이가 없어서 시어미가 와서 미나리 다듬으라는 게 사돈이 생각해도 그렇게 잘못된 일입니까? 진짜 어이가 없어서 사돈이 그렇게 가르치신 거예요? 아니 말씀 좀 해보세요. 네? 아니, 사돈, 그래도 이렇게 경우 없게 전화를 하시는 건 아니죠. 일단 제가 미소 잘 타이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돈 어른도 좀 고정하셨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그렇게 막말을 하십니까? 그래도 제가 사돈인데 안 그래요? 저도 속상하네요. 뭐라고요? 지금 제가 잘못됐다고 하는 거예요? 참나 어이가 없어서. 지금 딱 봐도 그 엄마의 그 딸이네요. 안 그래요? 딸이 얼마나 되바라진지 아세요? 오라고 하면 올 것이지. 맨날 이 핑계 저 핑계. 저도 오죽하면 사돈 어른께 전화했겠냐고요. 금쪽 같은 우리 아들 밥이나 잘 얻어먹고 다니는지 심히 걱정스럽네요. 참나. 사돈 어른이 따끔하게 교육을 시켜주셔야겠어요. 아, 그게 아니라요. 일단 알겠어요. 제가 미소는 잘 타이를 테니 사돈 어른도 고정하세요. 참, 저도 당황스럽긴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오늘 이렇게 전화하신 거 큰 실수하신 겁니다. 일단은 화가 많이 나셨으니 전화 끊으시고 마음 좀 추스르세요. 시어머니가 하도 친정엄마에게 뭐라고 하자 친정엄마도 많이 참았지만 혹여나 저에게 피해가 갈까 싶어 죄송하다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것도 정말 화가 나더라고요. 갑자기 집으로 찾아온 친정엄마를 보고 놀라기도 했고 엄마마저 시어머니에게 이런 취급을 당했다고 생각하니 눈물이 줄줄 나왔어요. 효도는 못해줄 망정 남에게 이런 얘기나 듣게 하고 말이에요. 엄마 마음이 제가 얼마나 안쓰러울까라는 생각을 하실 걸 알아서 그런지 그저 눈물만 나왔습니다. 잘 사는 모습만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그러지 못한 모습을 보여드린 것 같아서 정말 죄송하더라고요. 그리고 분노가 치밀어 오르기 시작했죠. 엄마, 웬일이야? 연락하고 오지. 그럼 비밀번호 알려드렸을 텐데.
춥지? 얼른 집으로 들어와. 얼마나 기다린 거야, 어? 너 기다렸다가 그냥 얘기 좀 하려고 했지. 아니, 본론만 말하면 너 힘드니 혹시? 결혼하고 다 네 뜻대로 안 되지? 어? 갑자기 왜 그런 소리를 해? 엄마, 무슨 일 있어? 난 괜찮아. 준우 씨도 잘해주고. 뭐 엄마는 요즘 어때? 네 시어머니 전화 오셨어. 보통 아니더라. 그 전화 받고 얼마나 심장이 떨리던지. 혹시라도 힘들면 괜찮으니까 다 버리고 나와도 돼. 꾹꾹 참을 필요 없다는 거야. 준우만 보면 너희끼리 문제는 없다만 너 고부 갈등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 거 아니? 뭐라고? 아, 기가 막혀. 엄마한테 전화를 했다는 거야? 미친 거 아니야, 정말? 엄마 뭐라고 했어? 아, 미안해, 진짜. 나 때문에. 별 얘기 안 하셨는데 그냥 어쨌든 다 느껴지더라. 네가 얼마나 괴로울지. 너무 스트레스 받지 않았으면 해서 그래. 우리 귀한 딸 어디 가서 이런 취급받고 있는 거 엄마도 너무 속상해. 네가 뭐가 모자라서. 그러니까 너무 참지 말고 힘들면 언제든지 와. 시어머니에게 전화가 왔다는 말에 화가 났지만 엄마는 더 이상 말은 안 하시더라고요. 그냥 저를 계속 달래주시다 집에 가셨어요. 어떻게 이렇게 몰상식할 수가 있나 싶으면서 눈물이 났어요. 그리고 남편과 진지하게 이혼을 생각했습니다. 정말 제 자신이 모자란 거 하나 없는데 왜 이런 취급을 당해야 하나 싶더라고요. 제가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하자 남편이 대신 싹싹 빌더라고요. 이혼해. 나 못 참아. 어차피 당신 어머니 바뀌지도 않으실 거고 엄마한테 전화까지 하셨더라. 내가 왜 당신이랑 살아야 해? 미안해. 아니, 엄마가 장모님한테 그러실 줄 몰랐어. 이혼은 안 돼. 내가 널 얼마나 사랑하는 거 알잖아, 어? 당신 내 옆에서 힘이 돼주긴 해? 내가 왜 이런 취급을 당해야 하냐고. 끝내려면 그냥 확실히 끝내는 게 낫지. 이혼하자. 우리 엄마한테 이렇게 한 행동 나 그냥 못 넘어가. 진짜 경우가 없어도 유분수지. 어떻게 엄마한테 전화할 수가 있어? 내가 다 미안해 진짜. 장모님한테 내가 다 사과드릴게. 그러니까 한 번만 용서해 주라. 나 너 없으면 안 된다니까, 어? 남편과 이혼을 마음먹고 난 뒤 남편은 울며 불며 하루 종일 빌더라고요. 그리곤 절대 시댁에 가지 않겠다는 각서도 썼고요. 하지만 제 마음을 돌리긴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런 마음을 품고 지낼 때 얄궂게도 아이가 찾아오더라고요.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임신일 줄도 몰랐는데 어느새 제 뱃속엔 아이가 자라고 있었습니다. 막상 뱃속에 아이가 자란다고 하니 이혼이 선뜻 쉽진 않았어요. 한부모 가정으로 만들고 싶진 않았거든요. 그리고 남편을 한 번만 믿어보기로 결정을 하게 되었어요. 마음 같아선 이혼을 하고 싶었지만 이번 한 번만 눈 감고 넘어가기로 했어요. 그리고 아이를 잘 키워내리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죠. 고마워. 우리 복덩이다 정말. 엄마 아빠를 이어준 복덩이. 내가 더 잘할게. 그리고 엄마 문제는 신경 쓰지 마. 너 스트레스 안 받게 할 거야. 그러니까 다시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시작하자. 알겠지? 미안해 진짜. 고마워. 그리고 우리 세 식구 잘 살자. 나 쉽게 결정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자기가 가운데서 잘해줘.
나도 미안했어. 자기 마음 아프게 해서. 우리 복덩이랑 잘해보자. 그렇게 새 출발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참 다행이게도 남편은 그날 일이 있고 나서 가운데서 정말 잘하려고 애를 쓰더라고요. 시어머니가 저에게 호출을 할 때면 오히려 본인이 가거나 아예 저를 마주하지 않게 했어요. 시어머니도 처음엔 노발대발 하더니 남편이 계속 나서서 중재를 하니 시어머니도 지친 모양이더라고요. 그렇게 고부 갈등은 끝을 보이나 싶었죠. 그리고 전 아이를 낳았어요. 정말 어디 하나 안 예쁜 곳이 없더라고요. 그렇게 예쁜 아이를 낳고 일주일 동안 조리원에서 몸조리를 했어요. 일주일 뒤 집에 가는 날 시어머니는 아기 데리고 집에 들르라고 하시더라고요. 축하 기념 파티를 하자며 말이에요. 그래도 손주를 낳으니 어머님이 파티까지 열어주실 만큼 좋으신가 보다 하고 생각하여 그렇게 남편과 아이와 함께 시댁으로 향했어요. 엄마, 저희 왔어요. 신발장에 신발들이 많네. 엄마가 엄청 거하게 준비해 주셨나 보다. 아이 낳았다고. 아우, 신발들 좀 봐. 그러게, 얼마나 준비를 하셨길래 손님 초대도 굉장히 많이 하셨나 봐. 일단 들어가 보자. 어머님, 저희 왔어요. 남편과 같이 시댁으로 들어간 순간 전 놀라고 말았습니다. 그 집 앞에서 앞치마를 메고 이리저리 음식을 나르고 있는 엄마를 발견한 것이었죠. 전 순간 당황을 하였고 시어머니의 말이 더 가관이었어요. 정말 얼마나 화가 나던지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아줌마, 여기로 홍어 무침 빨리빨리. 아유, 뭐가 그렇게 굼떠요? 여기 상에다 홍어 무침 가져다 놓고 떡도 좀 가져와요. 어머님,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지금 저희 엄마가 왜 여기에 있으며 여기서 뭐 하고 계신 거냐고요? 네? 아, 이해가 안 가네요. 엄마, 여기 어쩐 일이야? 아니, 엄마가 왜 앞치마를 메고 여기서 홍어무침을 나르고 있냐고. 말을 해봐. 일은 어쩌고? 그 사돈이 부탁해서 너 애 낳고 얼마 안 됐는데 네가 이런 일 할 순 없잖아. 내가 하는 게 낫지, 안 그래? 엄마 괜찮으니까 밥부터 먹어. 몸부터 추슬러야지. 애 낳고 얼마나 몸을 아껴야 하는데 엄만 괜찮아. 네가 하는 거보다 훨씬 나아. 뭘 그렇게 놀라니? 뭐 이런 걸로. 너도 왔으면 밥이나 먹거라. 뭐가 그렇게 유난이라고? 며느리가 식모면 친정 부모도 마찬가지지. 그러라고 친정이 있는 거야. 알겠니? 네가 못하면 너네 엄마라도 와서 거들어야지. 뭐가 큰 난리라고 유난을 떨어대? 뭐라고요? 말 막하네, 이 아줌마가. 아줌마가 입어야 될 앞치마를 우리 엄마가 왜 입고 있냐고. 이제 어머니고 나발이고 없어. 당신은 끝이야. 우리 애 볼 생각도 마. 정신이 왔다 갔다 하면 정신병동을 가셔야지. 왜 여기서 이러고 있냐고요, 이 아줌마야? 넌 말 다 했어? 아주 애 낳고 정신이 어떻게 된 거니? 돌았네, 이게? 애 낳고 머리가 어떻게 된 거야, 이게? 전 시어머니의 말에 기분이 너무 안 좋았고 그동안 쌓여있던 모든 불만이 터져버렸죠. 그리고 전 곧바로 그 사람을 불렀어요. 바로 큰 어머니셨죠. 큰 어머니는 저 멀리서 밥을 드시고 계시다가 제 얘기를 듣고 놀라서 눈이 동그래지셨습니다. 아, 마침 여기 큰어머니도 오셨네요. 말씀 좀 해주실래요? 지금 저희 어머님이
저희 엄마를 이렇게 하녀부리듯 부르시고 계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엄마, 앞치마 당장 벗어 지금. 그리고 저 어머님 이제 다신 안 봐요. 당신도 결정해. 아니, 이게 무슨 소리야? 여기 이 아주머니가 미소노의 어머니셨다는 거냐? 아유, 외그머니나. 아니, 동서, 이게 무슨 짓이야? 난 하도 주방에만 계시길래 사돈인지 전혀 몰랐어. 아니, 동서, 미친 거 아니야? 어떻게 이렇게 무식할 수가 있어? 못 배워 먹어도 그렇지. 내가 사돈 얼굴을 아는데 저렇게 계속 음식만 만드셔서 몰랐지 뭐야. 아이고, 사돈, 죄송합니다. 야, 너 얼른 죄송하다고 안 해? 남편의 큰어머니, 즉 시어머니의 형님 되시는 분은 이 소리를 듣자마자 바로 어머님의 뺨을 갈기셨어요. 그 이유는 큰어머님은 저희 외할아버지가 학교 선생님이었을 시절 제자였습니다. 가난하고 힘든 시절에 외할아버지는 기꺼이 제자를 위해서 학비도 내주시고 식사도 챙겨주었다고 해요. 훗날 저희 외할아버지 장례식에서 알게 된 사실이었죠. 큰어머니는 그동안 저희 할아버지께 받은 게 많다며 저에게 꼭 돌려주고 싶다고 하셨어요. 그날은 그렇게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어갔었지만 오늘 이런 일이 터지자 제가 딱 저기에 보이는 큰어머니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전 큰어머니에게 이런 사실들을 다 얘기했고 큰어머니는 저 대신 시어머님의 뺨을 갈겨주며 제 의분을 날려주시더라고요. 그리고 통쾌하게 한마디 해주셨어요. 얼마나 제 속이 다 시원하던지. 이 정신 나간 거사. 어디 사돈한테 이렇게 대해? 이런 법칙이 세상에 어딨어? 참나. 동서 진짜 이상하다. 아들 뺏겼다고 지금 시위하는 것도 아니고. 준우 너도 그래. 네 엄마 정상 아닌 거 모르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어? 아유, 내가 동서를 잘못 봐도 한참 잘못 봤네. 동서가 이렇게 막대할 집안이 아니야, 이 집안은. 외할아버지 때부터 얼마나 어려운 학생들 많이 돕는 집안인데. 동서같이 무식한 사람이랑은 결이 다르다고, 알겠어? 내가 진짜 미안하다, 새아기야. 아니, 사돈어른 몰라 뵀어요. 주방에만 계셔서 제가 대신 사죄 드릴게요. 딸 일이라고 만사 제치고 오셨을 텐데 참 제가 죄송합니다, 정말. 아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형님이랑 얘랑 아는 사이였어요? 아니, 참나. 그래도 며느리면 며느리다운 행동을 해야죠. 형님이 며느리가 없어서 그런데 며느리는 이렇게 부리는 거라고요. 그래야 찍소리도 못하고 나한테 복종하지. 아유, 어이없어. 너도 그랬냐? 자기가 며느리였을 때를 생각해야지. 요즘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똥오줌도 못 가려 얘가. 아유, 어이없어. 애초에 싹이 글렀어 너도. 시어머니 될 자격도 없는 년 같으니라고. 얼른 무릎 꿇고 사죄 못해?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 못하는 거사. 엄마 그만 좀 해요, 진짜. 지긋지긋해. 저 이제 엄마 다신 안 봐요. 어떻게 장모님한테 이런 일을? 아휴, 제가 미소 보기 부끄럽고 장모님 얼굴 보기 낫 부끄럽네요. 이제 그만하시죠. 저희는 이제 안 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다신 연락 마세요. 이제 끝입니다. 저 대신 퍼부어주신 큰어머니와 남편 덕분에 시어머니는 사색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같이 있던 시어른들도 어머니를 향해 날카로운 시선을 보내며 자리를 뜨더라고요. 전 그렇게 남편과 엄마 그리고 아이와 함께 집을 나왔어요.
그리고 집을 나오기 전 엄마는 시어머니 면상에 앞치마를 내던지며 한 소리 하셨죠. 엄마의 말에 시어머니는 몸이 뒤집어져라 분해하시더라고요. 날 가진 죄인이라고 우리 딸 고생할까봐 이렇게까지 해줬는데 뭐? 식모? 나이를 처먹으려면 곱게 처먹어 이 아줌마야. 이제 아들 며느리한테 철저히 외면당하고 혼자 살아봐. 알겠어? 무식한 여편네 같으니라고. 어디서 저딴 게 어른이라고. 아이고. 뭐야? 당신 말 다 했어? 어디 사돈한테 큰 소리야? 내가 당신이 이러면 며느리 가만둘 줄 알아? 평생을 부려먹을 거라고. 누가 부려먹힘 당한대? 당신 이제 끝이야. 똥오줌 좀 가려. 지금 여기 눈빛들 좀 보라고. 당신 어떻게 보는지. 다신 내 아이, 그리고 나, 그리고 끔찍이 아끼는 아들 볼 생각 마. 평생 홀로 외로이 보내보라고 인생. 당신이 자초한 일이니까. 주변을 보니 모든 사람들이 시어머니를 경멸하듯 쳐다보고 있었어요. 어쩜 저런 인간이 있나 싶을 정도로 말이죠. 그리고 그날 시어머니는 고래고래 악을 써댔지만 아무도 대꾸해주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혼자 원맨쇼 그 자체였죠. 남편마저도 본인 엄마에게 너무 실망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뒤도 돌아보지 않고 저 엄마랑 아기만 챙기더라고요. 오히려 그런 모습에 고마웠죠. 죄송합니다, 장모님. 저희 어머니가 그럴 줄은 정말 몰랐어요. 미안해, 여보. 나 이제 엄마 다신 안 볼 거야. 그러니까 용서해줘. 이제 이 방법밖엔 없는 것 같다. 내가 너를 볼 낯이 없어, 정말. 아, 우리 엄마가 그렇게 상식적이지 않은지 몰랐어. 아휴, 자네가 무슨 죄야. 어쨌든 난 우리 미수 힘든 거 이제 못 봐. 이렇게 마음먹은 만큼 다신 번복되는 일 없었으면 좋겠어. 엄마, 미안해. 아, 시어머니가 이럴 줄은 정말 몰랐어. 그래도 이제 정말 손절했으니 좀 나을 거야. 정말 미안해. 진작 이렇게 했어야 맞는 건데 내가 엄마까지 괜히 고생시킨 것 같아서 면목 없다 정말. 딸 자식 하나 못 낳아서 이런 꼴을 당하게 했어. 내가 미안하지. 당신이 뭐가 미안해. 다 나 때문이야. 중간에서 처신도 제대로 못하고. 장모님, 이제 믿어주세요. 미소랑 아이 제가 끝까지 지킬 거니까. 그러니까 두 다리 쭉 뻗고 주무세요. 오늘 일은, 아니 그전의 일도 모두 다 죄송합니다, 정말. 시어머니는 남편에게 전화도 하고 집도 찾아오셨지만 저흰 비밀번호도 바꾸고 아예 손절을 했어요. 그리고 큰어머니한테 듣기로는 외국으로 출장을 가 있던 시아버지도 시어머니와 못 살겠다고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중간에서 큰어머니가 엄청 뭐라고 한 모양이었어요. 시어머니가 이렇게까지 절 막대할 줄 몰랐다고 큰어머니는 말씀하셨죠. 그렇게 시어머니는 모든 친인척 관계에서 소외가 되셨어요. 큰어머니 입김이 세다 보니 모든 친척들이 그 얘기를 듣고는 시어머니를 배척한 것이죠. 아주 못 배워 먹었다면서요. 그렇게 철저히 혼자가 되신 어머니는 이제서야 저에게 미안하다며 문자도 하셨지만 전 번호를 바꿨어요. 더 이상 상종하고 싶지 않아서였죠. 오히려 이렇게 정상적이지 않은 시어머니와 인연을 끊고 나니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아이 좀 보여줘라. 어떻게 이렇게 생으로 연을 끊겠다는 거니? 문자 보면 답장 좀 해줘. 준우가 통 연락이 안 돼서 그래. 내가 손주 얼굴 한번 제대로 못 보는 게 말이 되니? 나도 반성했으니까 좀 연락 좀 다오.
어떻게 이놈을 방치한다는 거야? 너 하나 때문에 나 이혼당하게 생겼어. 그러니까 이거 보면 빨리 문자하든지 전화를 하든지 해다오. 알겠니? 이 문자를 끝으로 전 번호를 바꿨기 때문에 연락을 할 수 없었어요. 그리고 집도 바로 옆 동이었기에 혹시나 마주칠까 남편 회사에 정근 신청을 하여 타 지역으로 이사를 왔답니다. 얼마나 속이 편하던지 이제서야 제자리를 찾은 결혼 생활 같아요. 그리고 시어머니는 이렇지만 오히려 큰어머니와 더 많은 소통을 하게 되면서 지금은 저의 고민거리도 들어주시고 시댁에 있는 이야기도 소소히 전해주신답니다. 외할아버지는 돌아가셨지만 그래도 이렇게 인연이 되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큰어머니는 항상 외할아버지가 살아생전에 너무 잘해주셨다고 늘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라도 갚을 수 있어서 고맙다고 말이죠. 오히려 멀다면 먼 사이인 남편의 큰어머니이지만 저에겐 시어머니보다도 훨씬 더 가까운 사이가 되었어요. 자식이 없는 큰어머니도 저를 며느리처럼 딸처럼 아껴주시고요. 처음엔 힘들고 괴로웠지만 지금은 이렇게 행복하게 살 수 있어서 모든 거에 감사하는 요즘입니다. 여러분들도 언제나 좋은 하루 보내시고 좋은 일만 있으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